감사합니다. 아이, 재밌네요. 이거 제가 막 하면서 긴장해서 꾸겼는데 편집하시면서 괴로우시겠어요?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이 뛰어난 시적인 느낌을 제가 전달을 못할 것 같아요.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까지 더해지니까 프랑스로 가서 집필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등굣길에 모욕받는 사진, 뉴스 사진을 보고 제임스 볼드윈이 미국으로 귀국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웨스턴 무비에 나오던 인디언을 속탕하던 백인의 시선이면 안 되지 않나? Not everything that is faced can be changed, but nothing can be changed until it is faced. 안녕하세요. 저는 북클럽 비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번역가, 소설가 김희숙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유명한 미국 흑인 남성 작가가 있어요. 이 가문을 기억하라 라는 책을 집필하려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미안의 원고를 토대로 출연한 토론회나 TV 프로그램의 스크립트, 연설문, 미안의 원고로 남긴 메모, 사람들하고 주고받았던 편지, 일기, 그 원고들을 모두 모아서 스크립트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이 뛰어난 시적인 느낌을 제가 전달을 못할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이면서 내 형식을 빌어서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작가의 문학 작품을 완성한 영화다. (1924년에) 태어난 작가예요. 할아버지가 노예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아주 언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10대 중반 후반에는 교회 전도사로, 소년 전도사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시인, 소설가, 에세이스트, 극작가가 됐으니까 흑인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흑인 영어가 이 문학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라울 팩 감독도 유색인종이었던 본인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니 모리슨 이후로는 흑인 작가들이 주목을 받지만 제임스 볼드윈이 활동했던 시대에 주목받는 흑인 작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흑인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흑인 문학을 꼽는다면 제임스 볼드윈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또 하나는 동성애자였어요. 10대 후반, 20대 이럴 때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느껴요.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까지 더해지니까 프랑스로 가서 집필 활동을 하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도로시라는 어린 소녀가 등교를 하는데 그때 등교길에 모욕받는 사진, 뉴스 사진을 보고 제임스 볼드윈이 미국으로 귀국을 결정합니다. 흑인이면서 또 동성애자면서 굉장히 뛰어난 감수성의 소유자다. 그런데 그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감수성 안에 아름답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는 사회비평가, 운동가, 그의 시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임스 볼드윈이 1924년생이고 마틴 루서 킹이 1929년생이고 메드가 에버스가 1925년생이고 멜컴 X가 1925년생이었습니다. 이 세대, 한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세대가 20대, 30대로 성장하면서 흑인 민권 운동의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모두 암살이 돼요. 그래서 제임스 볼드윈이 던지는 질문은 세 사람의 노선이 모두 달랐고 주장하는 바가 달랐는데 온건파, 강경파 뭐 이렇게 모두 그 결말은 암살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흑인이 어떤 주장을 하건 어떤 노선을 취하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 넘을 수 없는 혐오가 있는 거다. 이 안에는 먼저 죽은 세 사람의 삶을 찾아갑니다. 남은 유가족을 만나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려고 했던 책인데 로레인 같은 또 뛰어난 흑인 여성 작가에 대한 언급도 나오거든요. 그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의 역사를 제임스 볼드윈의 시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본집을 읽은 분들은 영화를 보고 싶으실 거예요. 이 모든 이미지와 문자들을 하나의 소리로 저는 통일성을 줬다고 생각해요. 나레이터의 목소리, 그리고 거기에 덮여지는 흑인들의 음악. 현재의
미국 흑인들의 모습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장면들이. 그럼 제임스 볼드윈이 6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현재 미국인들의 시위나 탄압이나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이미지나 의미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현대와 연결되는 점을 영화에서는 훨씬 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책의 장점은 역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흘러가지 않고 그 모든 볼드윈의 언어를 사진과 함께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책의 장점이죠. 영화만 봐서 다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더 깊이 이해되고. 시드니 포이티어가 나오는 흑과 백 영화 1958년작이거든요. 제임스 볼드윈은 이 마지막 결론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흑인들은 모두 화를 냈대요. 저 바보 멍청이. 기차에서 뛰어내리거든요. 흑인이. 시드니 포이티어가 기차를 타지 못하는 그 백인 죄수 동료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뛰어내려서 붙잡아요. 그 대목에서 백인들, 특히 백인 진보주의자들은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는데 흑백의 우정, 통합 이런 거에 의미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I'm not your Negro로 번역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따라다녀요.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그 안에서 나오는 소수자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저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You never had to look at me. I had to look at you. I know more about you than you know about me. Not everything that is faced can be changed, but nothing can be changed until it is faced.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꾸려면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마주 보고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앞에 세 줄을 보면 주류인 사람은 소수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회의 기준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소수자는 그 사회에서 살려면 주류의 기준, 주류의 시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환자거나 한국인이 아니거나 이 안에서 무수한 다수가 아닌 다른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도 남자들이 모르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돼? 하는 게 여자들한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성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남자의 기준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맞춰서 우리가. 하지만 거기서 여성의 시선이 더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 작품을 처음에 번역할 땐 일단 영화의 시나리오인데 각본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따로 읽으면서 어디까지 읽을 수 있을까? 그걸 걱정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이 모든 대사가 볼드윈의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면 I'm Not Your Negro라는 라울 팩이 편집한 볼드윈의 문학 작품이 읽고 싶겠구나, 읽어야겠구나 하고 이 번역에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안에서 흑인과 백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1960년대. 이거를 또 마음대로 우리 맥락으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미국에서 흑인, 백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지금의 한국 독자들이 읽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번역을 하다 보면.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아시아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분들이 한국 안에서 살 때 느끼는 차별이 미국에서 제임스 볼드윈이 얘기했던 이 차별과 많이 다를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인들한테 아시아를 차별하지만 하지만 한국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나? 이걸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시선은 웨스턴 무비에 나오던 인디언을 속탕하던 백인의 시선이면 안 되지 않나?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은 게 누군가가 다 하지 못한 원고를 이어서 내가 마저 하겠다라는 마음은 정말 그 사람의 삶과 언어와 예술을 깊이 사랑했을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서전을 사후에 유시민 작가님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어록을 다 모아가지고 재구성했던 게 운명이다라는 그 자서전이었는데 본인이 안 썼는데 어떻게 자서전이 돼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제임스 볼드윈이 글로만 남긴 걸
라울 팩이 영화로 옮기면서 완성을 하잖아요. 제임스 볼드윈이 2023년에도 살아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라울 팩을 통해서 장르가 다르고 문자와 영상으로 차별에 대한 공감대로 이런 작품이 가능하구나 하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